2022년 10월 1일 오늘 토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오늘은 장 열리지 않는 날인데 어제 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살펴보려고 방송을 켜게 됐습니다. 코스피 200 지금 지수도 그때 별로 좋지는 않았고 전체적으로 등락이 많았죠. 등락에 봤을 때 전체적으로 하락 추세가 좀 완연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이제 거의 한 무릎 정도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우선은 코덱스 200 우선 좀 펀드를 좀 살펴보면 주봉 살펴봤을 때 21년 초에 좀 상승을 더 찍다가 이제 구름대 밑으로 떨어지면서 완연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 중간 하락 상승 이걸 좀 수익으로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 분석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하락을 한다면 이제 뭐 인버스라든지 곱버스라든지 뭐 하락에 베팅해서 버는 방법도 있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하락에 베팅하는 것보다 상승에 베팅하는 게 당연히 수익적인 측면이나 전체적으로 승률 측면에서도 당연히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게 주식 시장이고, 왜냐면은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 우상향적인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당연히 상승에 베팅하는 편이 훨씬 유리하겠죠. 물론 지금은 이제 하락 장세에 좀 접어들어서 좀 힘든 상황이 있긴 하지만 지금까지 만약에 버텨왔다면, 철수를 하지 않고 퇴거하지 않았다면 버티는 게 맞아요. 버티는 게 맞고, 퇴거를 했다면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RSI 개수 주봉을 봤을 때 이때 19년도, 20년도 또 이때는 좀 뭐 통화 정책이 좀 완화적이었으니까 금리도 그렇게 높진 않은 편이었고 어느 정도 괜찮은 편을 보여주다가 이때 19년도 말 20년도 초에 그러니까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쭉 빠졌다가 이때 RSI 14 시그널은 시그널 9이었어요. 이때 한번 찍고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때 조금 과매수 구간이어가지고 이때 좀 완연하게 점차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그리고 보면 RSI 28 확실히 근데 이쪽 보면 거래량은 꾸준히 어느 정도 유지를 다 해주고 있어요. 예전에 비해서 오히려 더 커진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개별 종목보다는 그래도 전체적인, 코덱스, 뭐, 타이거, 뭐, KB스타, 뭐, 이런 지수들을 사서, 아리랑, 뭐, 이런 것도 하는 것도, 코셀프도 있고, 이런 걸로 펀드 투자하는 사람들이 좀 더 늘어난 것 같은, 느낌인데, 뭐, 고객 예탁금도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조금만 더 기다려보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RSI 28로 봤을 때 좀 더 엄격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더 기다린다고 해야 하나요? 전에는 뭐 14일선에서도 반등 나오고, 그러니까 RSI 14에서도 반등 나오고 그렇게 했는데, 뭐 점차적으로 RSI 19선, 뭐 24선, 그 다음에 28선 점차 엄격해지는 것 같아요. 28선 이 선 한번 건드리면은 이때부터 이제 엄청난, 뭐랄까,
기술적으로도 반등이 일어날 것 같고 저가 매수로도 적합할 것 같아서 이 정도 구간이면은 이제 좀 한번 반등 칠 때가 이제 거의 됐다. 이렇게 살짝 반등 칠 때가 됐고 코덱스 200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좀 유가증권 시장에서 비중이 높은 좀 시가총액이 높은 그 200개 종목을 모아놓은 거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살짝 상승을 할 타이밍이 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를 좀 반대할 수 있는 거는 인버스죠. 코덱스 인버스를 찾아볼까? 코덱스 인버스를 보면 이거 지금 코덱스 200과는 이제 반대로 가겠죠. 아까 하락을 점점 코덱스 200이 하락을 점점 쳤으니까 이제 코덱스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매수 구간에서 이제 슬슬 한 번씩 빼기 시작하는 거겠죠. 한 번 반등 치고 이런 적도 많았어요. 전에 보면 한 번 쳤다가 내렸다, 한 번 쳤다가 한 번 내렸다, 한 번 쳤다가 이렇게 좀 건든 적이 좀 많아. 이 선. 이쪽을 건드린 적이 많았고 이제 거의 하락했다는 그 지점이 보이죠. 이제 하락이 어느 정도 이제 됐고 이제 상승을 점차적으로 이제 지켜봐도 될 것 같다라는 그런 구간이 지금 왔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6월 22일자, 23일자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진행을 했죠.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RSI 같은 경우에 추세 강도를 얘기하는 거고 70 이상이면은 과매수 상태여서 매도 시점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30 이하면은 추세 반전 신호. 예를 들어서 아까 코덱스 200 같은 경우에 추세 반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지금 이때 RSI 28선이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살짝 올릴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온 것 같고 뭐 인버스 이와 반대로 코덱스 200과 반대로 인버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왔다 이거죠. 아까 얘기 들었죠. 과매수 상태로 판단해서 이제 과매수 상태여서 이제 과매수 상태니까 과매도가 이제 들어올 거다. 과하게 매도가 들어올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과매수. 얼마 안 남았어요. 살짝 더 올라가다가 이렇게 빠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갔다가 다시 완만하게 올라가거나 구름대가 그렇게 완만한 편이어서 이렇게 살짝 빠졌다 올라가는 이런 추세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 우선은 이제 매수와 매도 힘이 어느 정도 될지를 좀 판단을 해봐야 알 것 같고요. 이러한 RSI와 스토캐스틱 슬로우를 좀 생각을 해봐서 이쪽 조건식을 아주 간단하게 추정을 하고 일봉, 주봉, RSI 선택하고 스토캐스틱 슬로우 기본값으로 수정을 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모르는 기업도 있고 아는 기업도 있고 하는데 생각보다 좀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고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첫 번째 나오는 한양증권을 보게 된다면 성과 검증 말고 한양증권 기본적으로 증거금률도 어느 정도 쳐주고 신용융자도 등급 외가 아니라 등급 내에 있는 기업들이 그나마 조금 더 안전한 것 같아. 왜냐면은 이제
당연한 거지만 신용 등급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신용이 보증된다는 걸 반증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등급 외는 신용 보증이 좀 안 된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니까. 전반적으로 일봉보다는 주봉을 좀 보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전에 RSI 24, 2018년도에 RSI 14 정도 선에 살짝 걸치면 그 정도에서 살짝 반등이 왔었고, 예를 들어서 뭐 종가 7,080원에 사서 이제 뭐 시가 7,030원 이렇게 팔던가 해서 쭉 사고 팔고 이 정도를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때가 이때는 지금 볼린저 밴드 하한선에 쭉 걸쳐서 살짝 벗어났었네. 그러면은 살짝 하락 추세가 가다가 종가 단순 5일선에 거의 근접해서 이렇게 가고 있었네요. 종가 이평선 5일선과 11선 5일선과 11선 사이에 약간 횡보 모습을 주봉으로 봤으니까 살짝 횡보 모습을 보여주다가 종가 단선 5일선이 치고 올라가고 다시 치고 내려가고 치고 올라갔을 때 구름대를 벗어나서 이렇게 왔네요. 이 구간이 좀 중요할 것 같네. 이런 구간. 살짝 웨이브 줬다가 바로 올라가는. 볼린저 밴드로 봤을 때 살짝 모아지는 구간이 있었고 여기서 힘을 응축해서 치고 올라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 다음엔 어떨까? 전체적으로도 봤을 때 RSI 28선 그 밑으로도 하락한 때가 굉장히 많았고 지금도 그렇죠? 28이 아니라 38로 봤을 때도 하락이 꽤 컸었네, 골이. 충분히 여기서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거래량이 한번 터져주긴 해야 할 것 같은데 이쪽에서 약간 콘크리트 지지선을 한번 보여주긴 했었는데 한번 살짝 뺐다가 이렇게 치고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왜냐면은 우리 아까 봤잖아요. 코덱스 200이 이제 거의 하락 단계를 거의 다 찍어서 이제 상승 살짝 기술적 반등이 올 것 같고 이러한 반등이 힘입어가지고 이제 중소형주도 살짝 반등에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마련될 수 있다. 지금 이 정도 땅을 굳혔으니까 여기서 살짝 반등 나올 수 있고 볼린저 밴드가 살짝 좁아졌죠. 여기 볼린저 상한선, 하한선, 중간선 살짝 뺐다가 이렇게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네. 지금 말씀드렸듯이 기술적 구간으로도 살짝 반등 추세가 됐고 환영증권은 좀 살짝 볼만할 것 같고 PS텍은 지금 투자주의 환기 종목으로 되어 있고 일봉 말고 주봉으로 봤을 때
RSI 24일선. 네, 거의 근접을 했고, 과거에도 더 깊이 파고들었던 적이 있었고요. 코로나 때. 이때는 38일선 기준, 주봉 기준 38일선까지도 들어갔었네. 이걸 생각하면, 투자 환기 종목이니까 38일선으로 맞춰서 아직까지 조금 더 갭이 남아있죠, 이 정도. 그리고 스토캐스틱 슬로우로 봤을 때도 아직도 조금 더 하락 추세가 보이는 모습입니다. 이거는 좀 기다려야 할 것 같아요. 이게 뭐 주포 세력분들이 올리지 않는 이상은 힘들 것 같고. 한진, 신용융자, 담보대출, B군이면 뭐 나쁘진 않지. 과거의 주봉으로 봤을 때 과거에는 RSI 28이나 38선을 건든 적이 없죠. 근데 이제 건들려고 하죠. 잠깐만, 그러면은 19일선 RSI 19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더 파고 들었고, 과거에 19선을 건든 적이 있나? 없어요. RSI 19선을 건든 적이 없으니까 이거는 좀 신저가를 계속해서 경신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인데, 만약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좀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19일선도 거의 간당간당하게 이렇게 겹치긴 했는데 파고들진 않았어요. 19일선이. 근데 이번에는 파고들었고, 이렇게 된다면 19보다 RSI 19보다 24선으로 봐서 여기 한번 살짝 찍고 찍먹 하는 듯이 이렇게 살짝 찍먹하고 살짝 V자 반등. V자 반등 정도는 아니어도 약간 루트 반등 정도? 이렇게. 이렇게는 될 것 같아. 이렇게. 살짝. 이 정도는 될 것 같은. 그러니까 단타는 괜찮을 것 같은데 중장기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한진도 살짝 들어가면 괜찮을 것 같고. 한진 있나? 등록해, 등록. 오케이. 한진도 이제 살짝 붕 될 것 같고. 아모레 G3U, 전환사채는 주봉 봤을 때, 이것도 이제 RSI 19나 24가 이 선 밑으로 들어간 적이 없어요. 없어. 없는데 이번에 더 빠지게 됐으니까 이것도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시간의 단일가를 보면 단일가 매수가 아직도 또 강한 편이고, 시간의 거래가 499주 거래가 됐네요. 거래량은 예전에 비해서는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약간은 상승세를 보여주기는 해요. 그리고 스토캐스틱 슬로우로 봤을 때도 살짝 올라가는, 이제 하락에서 살짝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나쁘진 않은데 주의할 필요가 있다.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RSI 24일선이 예전에 닿은 적이 없는데 그 밑으로 파고들었다는 거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추세를 좀 지켜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우선주는 주의를 할 필요가 좀 있어요. 우선주는 일반 보통주랑은 다르게 좀 주식 수가 적다 보니까, 주식 수량이 적다 보니
좀 조정을 하는 편도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품절주 그런 느낌도 있긴 하죠. 조심을 해야 돼요. 음, 전반적으로는 뭐 나쁘지 않아요. 이건 뭐 우선주니까. 예전에 RSI 14 건드렸는데 여기도 한번 건드렸고 이번엔 더 파버렸죠. 저가 마이너스 19.5%, 19.6% 정도 나왔고 스토캐스틱으로 봤을 때도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 선까지는 건드렸으니까 여기까지 하락폭이 조금 더 가서 이렇게 가거나 더 밑으로 파고 들어서 가거나 아직도 남았어요. 여기 내려가는 거 내려갔다 올라갔다 약간 더 내려가야 합니다. 다음 주에는 더 내려갈 거예요. 살짝 더. 여기서 반등을 치긴 좀 어렵지 않을까. 살짝 더 뺀 다음에 이렇게 치고 올라가거나 아니면 살짝 올라갔다 내려가거나 하여튼 이 지금 그 다음에는 조금 더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봉으로 봤을 때도 28일선 RSI 28, 38 아우 네 확실히 여기서 좀 지금 과매도가 너무 들어가 있는데 이때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음봉을 찍었단 말이죠. 거래량이 점점 늘어나는데도 음봉을 찍고 있어요. 여기 이렇게 좀 더 내려갔다가 올라가거나 좀 기다리는 휴식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보입니다. 태광을 볼까? 태광 산업도 기본적으로 RSI 18선 이건 일봉이고 주봉으로 한번 봤을 때 28일선이랑 38일선 살짝 걸친 적도 있고요. 이때 20년 3월에 지금도 가고 있죠. 이때로 가고 있어요. 주봉 기준 RSI 38일선에 근접했을 때 매수를 하는 편이 나을 것 같은데 지금 기준선이 이렇게 이쪽 정도에 있으니까 이 28일선이 밑으로 더 뚫고 들어가고 38일선이 이 기준선이 근접할 때쯤에 들어가는 편이 나으니까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겠네. 음,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겠어. 이렇게 그릴 수 있나? 음, 전반적으로 이렇게 아직도 떨어질 것 같다. 태광산업.
태광산업 지금 태광산업이 시간으로 봤을 때도 그냥 거의 종가로 끝이 났고, 기다려야겠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태광은 좀 삭제를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종목 삭제. 이게 기다려야 돼. 에이스치인데 관리 종목. 거래량이 굉장히 처참해요. 거래량이 너무 처참해서 이거는 진짜 위험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니까 예전에 28일선 건든 적이 있고 28일선에 거의 근접해 가는데 아직 더 빠질 건이 너무 많이 보인다 라는 거죠. 에이스 위험해요. 빙그레, 나의 사랑 빙그레. 과거 데이터로 봤을 때 28일선에 근접한 적이 있고, 지금 현재 하락장의 추세가 지금 지속되는 가운데 28일선 그 밑으로 한 번 더 파고 들었고요. 지금 색깔 살짝 변했죠. 지금 이제 38선까지도 거의 근접해 가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거래량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긴 했지만 어느 정도 꾸준히 기본적인 거래량 정도는 유지를 해주고 있어요. 그쵸? 이거는 살짝 들어 올릴 수 있겠다. 왜냐면은 과거 데이터로 봤을 때 충분히 이쪽 RSI 28일선에서 살짝 반등 추세가 나온 적도 있고, 어느 정도 이제 매집을 해가는 단계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일봉도 한번 볼까? 과거 데이터가 20년 3월을 볼 수가 없네. 과거 데이터 봤을 때도 이때 보면은 28일과 38 동시에 다 마이너스를 찍어서 과매도가 된 적이 있었네. 이때 점차적으로 매수를 들어가서 매도 빠져나오면 되고, 스토캐스틱 또 봤을 때 하락 추세 지속되다가 상승으로 변모되고, 여기도 똑같이 28일선 38일선 동시에 과매도 됐다가 다시 회복하고, 여기는 좀 더 심해졌네. 이때부터 만약에 들어갔으면 지금 이제 크로스 나왔고 좀 더 매수를 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거는 뭐 좀 더 들어가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3전 우선주고, 전에 24일선을 닿은 적이 없어. 24일선 닿은 적이 없고, RSI 24 닿은 적이 없는데 지금 파고 들었고, 28일선을 거의 근접하게 들어가고 있는데, 이러면 일봉을 한번 살펴보면 진작에 마이너스로 많이 빠진 상황이고, 전에 RSI 일봉으로 봤을 때 RSI 28일선에 근접한 적이 꽤 있네요. 그러면 조금 더 엄격하게 볼 필요가 있겠네. 하락장에서 38일선으로 봤을 때 38일선 색깔이 검정색
검정색인데 검정색으로 변한 적이 있나? 검정색 살짝 들어가려고 하네, 여기. 지금부터 매수하면 되겠는데? 근데 이게 우선주여가지고, 말씀드렸다시피 우선주는 조심해야 한다는 거. 우선주는 조심을 해야 돼요. 밑으로 선 들어갔어요. 태형건설. 요즘 건설주도 안 좋은데, 이번에 태형건설 살짝 적자 났다고 하고, 신용 한도 초과 종목, 그러면은 반대 매매가 상당히 나올 수 있다는 거고, 반대 매매가 상당히 나오면 더 빠질 수 있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 RSI 주봉 기준 RSI 28일선을 닿은 적이 없는데 이것도 조심을 해야 할 것 같고, 엄격하게 볼 필요가 있겠네. 뭐 38일선이든. 지금 신용 초과 종목이면은 충분히 많이 조심을 해야 돼. 살짝 반등할 때 그때 들어가거나 해야겠네. 예전에도 일봉 봤을 때 RSI 38일선 그 밑으로도 깨진 적이 있고, 이때 들어갔다고 해도 본전을 못 찾았어. 이때 털고 나왔으면 다행이겠네. 이때도 더 빠졌다가 살짝 반등 추세 나올 때, 이때처럼 반등 나올 때 그때 털고 들어가야겠는데, 이것도 역시 단타. 대림 포장, 담보 C, 주봉. 예전에 28일선 빠진 적이 있고, 이건 뭐 초기니까 거의 초기 없었는데 이제 거의 닿으려고 하죠. 24일선, RSI 24일선도 과거에 있었던 적이 있고, 근데 기본은 대부분 보면은 19일선, 19일선으로 갔었네. 그러면 이제 살짝 반등 추세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RSI 24일선, 28일선 이 근처에서 살짝 빠졌다 반등. 테림 포장도 한번 넣어볼까? 근데 이제 거래량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거래량이 썩 좋지 못하네. 이거는 이제 거래량이 조금 터졌을 때 들어가는 게 나을 수도 있겠어요. 계양전기. 진거금 100%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거래량도 거의 안 보여요. 이건 안 들어갑니다. 살짝 터진 적이 있네, 거래량. RSI 24일선을 그 진작에 깨먹은 적이 있고, 주봉 기준 38일선까지도 기다려야겠네. 이만큼 더 기다려야 돼. 퍼시스. 거래량도 그 썩 좋은 편은 아니고,
RSI 28일선 19 뚫은 적 있고 19에서 24 24면은 이 정도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퍼시스 신용융자 D군 이거 좀 담아볼까? 주식 쇼핑하듯이. 좀 기다렸다가 들어가면 될 것 같고. 진로 발효. 주봉으로 봤을 때 38일선 38일선을 살짝 색깔 보이죠? 뚫고 약간 콘크리트 느낌 났는데 여기서 반등 추세로 볼린저 밴드 한 번 못 치고 바로 떨어져 버렸네. 이 정도면 콘크리트 같은데 어느 정도 받쳐준 걸로 보이는데, 이때 볼린저 밴드 중심선 한 번 찍었었네. 중심 찍고 하락. 그러면 또 유지되다가 중심선 한 번 찍고 하락.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전에 주봉으로도 38일선 28일선 찍은 적이 있으니까 더 엄격하게 볼 필요가 있겠네요. 38일선이 더 밑으로 들어갔을 때 그때를 기다려야 할 것 같은데, 이건 조금 더 기다려보면 될 것 같아. 얘도 들어가, 얘도 넣자. 아니요. 어딨냐. 여기 있다. 진로 발효. 괜찮아 보이고. 대교. 대교 주봉, 전에 좀 많이 엄격하게 봐야겠네. 많이 엄격하게. 주봉 38일선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RSI 38일선을 더 밑으로 들어갔을 때 그때 들어가야 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최소 한 1800원, 1500원까지는 봐야 할 것 같은데 또 많이 기다려야 할 것 같아요. BGF 전에 RSI 주봉 38일선을 찍은 적이 있고 얼마 안 남았네. 여기도 이 정도 빠지고 딱 찍었을 때 그때 사면 되겠다. SAM 전에 찍은 적이 없고 24일선을 찍은 적이 없고 14일선만 찍어봤네. 14에서 19 찍었고 19가 24 찍었고, 거래량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처참해졌고, 근데 신용융자 C군, 담보대출 C군이면 괜찮은 것 같은데 업태가 뭐냐? 뭐하는 기업이야? 우량 기업인데 유통업이야. 유통. 얘도 좀 담아볼까? 24가 살짝 더 파고들고 28선이 근접했을 때 조금 매수를 하면 될 것 같은데. SAMTG?
BGF 빼고. 어? 원익. 원익은 아무것도 안 붙었네. 안 삽니다. 블루콤. 신용융자 티고. 뭐야, 거래량, 이거 작살이겠는데? 한동안 더 떨어지는 것으로 보일 텐데. 뭐 하는 기업이지? 벤처기업, 소형주, 코스닥 IT. 이거는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 한국토지신탁. 전에 주봉 RSI 28선 건드렸고, 28일선을 더 건드리면 이때부터 매수를 하면 되니까 조금 더 기다리면 되겠다. 그죠? 한국토지신탁. 예스. 마크로젠. 거래량 기본 거의 평균 수준이고, 전에 RSI 19선 한번 찍은 적 있고, 19 찍고 24. 좀 더 엄격하게 봐서 이제, 근데 반등 추세 한번 나오겠는데? 스토캐스틱 슬로우도. 24일선이 거의 근접했을 때 그때 들어가면 되겠다. 마크로젠도 했었나? 마크로젠 있고. 위닉스 했었고. 위닉스. RSI 28선 찍었고. 전에 28선 찍은 적이 없어요. 조심해야겠는데, 이거? 조심해야겠어. 전에 코비드 때 14 찍었고, 14 찍고, 이번에 19 찍고, 19에서 24 찍고, 24에서 28 찍고, 살짝 더 반등해서 나중에 28에서 갔다가 38선 찍고, 이런 느낌으로 가겠는데? 시간에 한번 볼까? 그쵸? 이제 웬만큼 빠질 만큼 빠졌다. 반등 들어간다. 이런 느낌인데? 여기서 이제 28선 찍고, 여기서 살짝 더 올라가면, 올라갔다, 단타 치고, 내려와서 38선 찍고, 38에서 단타 쳐다가 38 더 밑에 48, 42선 찍고, 이렇게 점차적으로 빠지는 추세일 것 같은데? 크린앤사이언스. 얘도 비슷한 양상을 보여줄 것 같고, 시간에는 그대로 신용융자 있고, 잉크텍. 상당한데 이거? 28선 근접했고, 전에 코로나 때 14선 찍은 적이 있고, 14에서 더 심각하게 떨어졌고, 제조화학, 중견기업. 여기는 좀 더 기다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전에 이렇게까지 많이 RSI 선 그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었는데, 기본적으로 순차가 예를 들어 14일선 찍었으면 그 다음에 더 내려올 때 19, 19에서 24, 24에서 28 이렇게 떨어지는 게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던데, 이거는 뭐 이런 순차 없이 바로 그냥 24, 38 이렇게 떨어질 것 같아. 잉크테크는 조심해야겠다. 잉크테크 빼자. 시간에
시간 외에도 거래가 크게 없었고. 잉크테크 있어? 여기 있다. 삭제. 이런 거는 뭐, 아이크래프트는 뭐야? 아니, 안 해. 아무것도 안 붙었네. 종근당 바이오. 신용 D군. 전에 14에선 찍었고, 14에서 19 찍고, 19에서 24. 얼마 안 남았다, 이것도. 종근당 바이오. 슬슬 이제 담을 준비를 해야 한다. 바이오 담을 준비해야겠다. 종근당 바이오. 오텍. 신용 C군. 주봉 RSI 28선 밑으로 내려갔고, 그 전에 내려간 적은 없고, 최근 봤을 때 14에서 19, 19에서 24, 24에서 30, 28, 28에서 38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넘어갈 것 같은데 약간 갭이 너무 크네 여기. 이렇게 반등 치고 올라왔을 때 스토캐스틱 그 그래프가 살짝 더 이렇게 치고 이렇게 올라왔을 때 이때 들어가야 돼요. 오텍은 좀 기다려볼 필요가 있겠다. 제조? 좀 기다려야 할 것 같아요. 오텍도 빠지는 거 좀 더 기다렸다가 말씀드렸다시피 살짝 반등 치고 올라올 때 이때 들어가는 거. SK 렌터카 전에 24 찍은 적 있고 24에서 28선 한번 찍어야죠. 좀 더 남았네요. 기간이. 한국분흥지주 우선주니까 이것도 조심해야 돼. 우선주 무조건 조심. 예전에 24선 찍은 적 있고 24에서 28선 한번 찍으면 좋겠다. 여기 또 기다려야 돼 이것도. 롯데 하이마트 28일선 그 밑으로 내려가고 있고 38선까지 내려간 적이 있으니까 38선까지도 더 기다려야 한다. 하락 좀 더 기다려야 한다. 뭐 12,000원까지도 봐야 할 수 있겠네. 아, 너무 많은데 이거? 초록뱀 헬스케어 크리스 FNC 크리스 이때 찍고 확 찍고 이거는 좀 조심을 해야겠다. 음봉이 몇 개야 도대체. 근데 거래량은 또 어느 정도 다 받쳐주네. 거래량은요. 거래량이 나쁘진 않아서 언제 반등 훅 치고 올라올지 모르지. 근데 여기서 128일선도 이탈을 해버렸고 볼린저 밴드가 하향을 계속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 종가 단순 이평선 5일선 거의 근접하게 밑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뭐 반등을 치더라도 5일선 종가 이평선 5일선에서 11선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다가 크게 치더라도 볼린저 밴드 중심선에서 한번 딱 찍고 내려오는 형식으로 맨날 보면은 다 그 패턴이에요. HL 사이언스 찍었는데 거래량이 터져줬고 20
이게 무슨 선이야? 28일선? 24일선. 24일선에서 전에 이렇게 찍은 적은 없지만 14에서 14 찍고 19 찍고 19에서 24 찍고 이거는 좀 기다려 볼 필요가 있지 않나? HL 사이언스 이거는 어느 정도 괜찮을 것 같은데 HL 사이언스 노바텍 담보 가능 B 노바텍 14 갑자기 이렇게 떨어진다고? 거래량은 터져주고 있긴 하는데 차트가 좀 그러네. 우선 찍긴 찍었어요. 이 RSI 24를 제조업이고 살짝 근데 이게 구름대가 밑으로 살짝 내려치는 거 보니까 더 빠지다가 살짝 올릴 가능성도 있겠는데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아. 기다리는 거 이것도 기다려야겠다. 노바텍 효성화학 과거 코로나 때 24일선 그 밑으로 떨어졌고 28선 주봉 근접한 적 있고 이번에도 똑같이 되겠죠. 거의 비슷하게끔 24일선 더 밑으로 내려가고 28선 그 거의 근접하게끔 아직도 갭이 이 정도 남았네. 이 정도 갭이면 여기까지도 떨어지면 얼마냐 상당히 아프겠네. 효성화 반전 모멘텀 호재가 없으면 힘들겠어요. 네페스 아크 이거는 나온 지 크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어마어마하네. 38선도 뚫어버렸고 신용융자는 B군이야. 괜찮은데? 여기서 만약에 38선에서 샀으면 일봉 본전이 안 돼. 본전이 안 돼요. 근데 구름대가 얇아졌어. 여기서 치고 올라가냐 이 밴드 볼린저 밴드가 그대로 있네. 약간 넓어지고 그래야 하는데. 이때 이제 볼린저 밴드 넓어졌을 때 이때 살짝 내렸다 치냐 내렸다 올라가느냐 아니면 진짜 내려가느냐 이게 지금 판가름 나는 건데 음봉 여기서 살짝 빼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었겠네. 하지만 어림도 없죠. 야 이건 좀 그렇다. 그렇네. 무섭네. 미래 에셋 맵스 리츠 일봉 봤을 때 뭐야 38선도 어림도 없어. 얘도 심각하네. 그러면 35,000만 이렇게도 할 수 있겠는데. TY 홀딩스 얘도 지금 계속 파고들고 있고 살짝 반등 추세 났죠. 이거는 치고 올라가다 또 빠지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전반적으로 일봉으로 봤을 때 종가 당순 5일선
5일선과 11선을 좀 잘 봐야 돼. 대부분 그 선을 벗어나지 않고 진행이 되다 보니까 11선, 5일선과 11선, 5일선 밑으로 가는 게 일반적이고 많이 올라가도 11선, 11선에서 볼린저 밴드 중심선 여기까지. 지금 반절 반등 살짝 일어났으니까 여기서 조금 더 사서 11선에서 팔아도 되고, 더 올라가면 볼린저에서 팔아도 되고, 볼린저 중간 중심선에 팔아도 되고. 약간 위험해 보여요, 이것도. 이런 적이 없었잖아, 그지? 대략 한 이 정도로 살펴볼 수 있겠네요. 네, 오늘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